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완화되는 움직임에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호재 속에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상승 탄력을 조금은 잃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4% 상승한 3,596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68% 하락한 8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10시를 앞두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시간은 0.34%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세장 나타내면서 출발했지만 10시 기점으로 상승분 반납했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오후 시장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키워가면서 현재 시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7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기관은 3,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도 장중 매도와 매수를 오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현재 시간으로는 12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1,986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00억가량, 개인은 2,0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1,43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구두 개입을 하면서 진정에 나섰는데요. 원화 가치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0.03% 하락하면서 1,427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중국에서 테슬라의 생산 및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5.42% 급등하면서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전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공개하자 증권가에선 향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한 점도 2차 전지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시간 2차 전지 관련 종목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6.67%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8만 4,5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현재 시간 4.75% 상승한 22만 500원 선 지나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4.58% 상승하면서 12만 3,200원 선 지나갑니다. 한국전력이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원전 발주처인 PBN과 워크숍을 개최하며 협력 본격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전과 PBN이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MOU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팀 코리아와 2035년까지 닌투안 1, 2의 원전을 건설하고 2050년까지 총 8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전력요금 정책과 관련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전력이 현재 시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시간 기준으로 5.32%, 5.18% 상승한 37,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미 전력기기 시장에서의 기대감에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효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0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북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송전망 확충과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효성중공업은 고사양 제품 납품을 통해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의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4,702억 원과 1,5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와 3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증권사의 연이은 호평에 강세를 보이는 효성중공업, 현재 시간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97% 상승하면서 14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우리 시장에 호재로 다가올 재료들은 많았습니다. 또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9월 CPI 공개가 15일 예정대로 나올 전망이기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시장 상황의 대처 전략까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렸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초반에는 환호성을 보였는데 그동안 또 추석 연휴 전까지 많이 지수가 올라왔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오늘 실적 발표 후에는 약간 소강 상태의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실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오늘 장 출발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공시가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수치로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재입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분석해 보시죠. 자, 일단은 발표한 매출 같은 경우에 86조가 찍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한 84조 원 정도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매출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15%나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 넘게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수치 86조 원, 80조 원대의 분기 매출은 삼성전자가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찍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자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한 단계 매출이 레벨업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환율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볼까요? 영업이익이 또 특히 눈에 띄는데요. 12조 원대, 시장에서는 10조 원을 넘어도 엄청난 서프라이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훨씬 뛰어넘은 이것보다 2조 원이 많은 12조 1천억 원 정도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158% 넘게 전분기 기억하시죠? 4조 9천억 원대 나왔잖아요. 5조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0% 넘게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측면이나 매출 측면이나 아주 눈에 띄는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삼성전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안에 사업부별로 누가 이번에 실적을 잘 나타낼 수 있게 견인차 역할을 했을까? 누가 잘했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은 12조 1천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삼성전자의 많은 사업 부문에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한 6조 원이 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아직 삼성전자 구체적인 이 사업부별의 영업이익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절반이 거의 다 디바이스 솔루션, 이 반도체 DRAM 쪽이나 이쪽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바일 경험 부분, 갤럭시 S25가 굉장히 판매도 좋고 그리고 폴더블 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꽤나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줬다. 한 3조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가전은 약간 좀 부담이 있긴 했습니다. 관세도 있었고 중국 쪽의 가전의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에 4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남겼을 것으로 보고 하마는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1조 정도 예상이 나왔고요. 디스플레이도 한 1조 정도. 근데 여기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의 파운드리 쪽이 한 1조 적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적자라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이거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파운드리 부분이 삼성전자가 지난 2개 분기 때 2조의 손실이 나왔었습니다. 영업 손실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2조 원대가 아니라 1조 원대로, 그러니까 적자를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게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과 파운드리가 선전하고 아주 힘을 내줬기 때문에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일단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4분기 실적 더 좋아질 거고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DRAM과 HBM과 파운드리 이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아주 호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죠? 여기에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메모리 공급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자연스럽게 HBM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투자하고 칩을 만들겠다, 협력을 하겠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AMD가 오픈 AI와 손을 잡은 것도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호재. 브로드컴이나 에이직 반도체 회사들 고객사를 확보한 이 AMD나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HBM3E를 삼성전자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HBM4 공급 관련해서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HBM4에 대한 공급 언제 이야기가 나올지, 그렇다면 이게 공급이 시작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운드리,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이제는 정말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요?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파운드리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힘을 받았고 애플의 힘을 받았고 여기에다가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자체 삼성의 스마트폰에도 이제는 공급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세 가지만 잘 흘러가도 4분기나 내년의 삼성전자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4분기 실적 그리고 10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주가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석 달 새 3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급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는 293곳. 이들 종목의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174조 4천억 원에서 이달 10일 208조 1천억 원으로 33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장 큰 수혜주는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6월 말 5만 9,800원에서 9만 4,400원으로 57% 뛰었고 SK 하이닉스는 29만 2천 원에서 42만 8천 원으로 46% 상승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75%, SK 하이닉스 지분 7.35%를 보유 중입니다. 이 두 종목에서만 평가액이 23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요와 도방원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주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돈 되는 테마인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업종, 섹터 확인해 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보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떤 투자, 어떤 업종을 봐야 할지 반도체도 물론 좋습니다만 반도체만큼 또 잘 갈 수 있는 섹터 테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님이 첫 번째로 골라주신 이 섹터 앤 테마, 돈 되는 섹터는 뭘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하더라고요. 소장님, 자,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이나 2차 전지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있으십니다. 물론 반도체 따라가야 되고 조방원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약간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수급이 채워지거나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또 LG 엔솔 실적 보셨죠? 그렇죠. 실적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다 논외로 치겠습니다. 네. 뭐 연극에서도 좋은 이제 오생각에서도 앞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이제 그거는 논외로 치고 네. 2차 전지가 어제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어제 시장에서 이상했던 것들은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1,500억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들이 200만 주 팔았어요. 그쵸.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현재 삼성전자 밀리고 있죠.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근데 2차 전지가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클릭해봤더니 외국인들이 샀어요.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이 어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외국인들의 들어오고 나가고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이 어제 보였다라는 것들이죠. 자, 2차 전지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2차 전지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부터 뭐 많이 이제 주위에서 네, 맞아요. 얘기들을 얘기 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증권 방송은 이제 한 군데도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네. 중국이 이것을 또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히토류에 대한 네. 그렇죠. 억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2차 전지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2차 전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는 쉴 만큼 쉬었다라는 것이 시장에 그쵸. 있어서 네.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래 쉬었죠. 맞아요. 저도 올 봄에 이데일리 TV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를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틀꿈틀 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름 이후로는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렸어요. 더 이상 추천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시장이 오늘 반도체가 확연히 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2차 전지 지금 사서 이런 생각들 오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지금 사서 물릴 수 있을까? 물려봤자 네. 얼마나 물릴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야죠.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라고 부분들을 했을 때 펀드멘탈보다는 어떤 게 더 룸이 열려 있을까라는 보는 것처럼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 물릴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물려도 한 10%밖에 안 물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사야 되는 부분들이 좀 그쵸.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도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온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금액,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대세 상승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몰렸었던 고점까지 가느냐. 삼성전자가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으니 네. 이제 2차 전지도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확인이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수익 한 10%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단은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느낌이 수상해졌습니다. 수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러면 뭐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떨어지면서 물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젠 물릴 데도 없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그렇다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목들을 좀 몇 개 추려볼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에코프로를 우리가 좀 에코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에코프로가 45,000원을 어제 장중에 찍었어요. 네네. 장중에 찍고 밑꼬리를 달고 벌써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하루 사이에 45,000원과 5만 원이니까 5,000원이 올랐어요. 5,000원이 오른 상태인데 차트상 놓고 보면 거래가 이제 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거래가 꿈틀댔고 오늘도 거래가 꿈틀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2차전지 대장주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이 이제 모이는 구간에 있고 네.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본다라면 물론 지금부터 거래량이 있는 여기서 이제 매물대이긴 합니다만 좀 쉽게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에코프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네. 것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 하이텍이요?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어제 성일 하이텍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십자 형태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십자 형태의 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축소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좋아, 성일 하이텍이 좋아? 저는 둘 다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면 에코프로가 좋고 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차트상 플레이가 확실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특별히 준비한 종목은 아닌데요. LNF를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한번 좀 짚고 체크해 넘어가야 될 주실까요? 네. 좀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한 7%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LNF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테슬라 발릴 수도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BW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BW가 좀 걸리기 때문에 요 빠진 게 BW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LNF가 오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다른 차트보다는 깔끔하다는 느낌을 좀 안 주죠. 네, 그렇긴 그렇기 하네요. 때문에 저는 오히려 LNF를 넓히는 것보다 에코프로와 성일 하이텍 하이텍. 두 종목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과 에코프로를 일단은 오늘 분석을 해 주셨고, 그러면 2차 전지주 중에 탑픽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LNF 얘기할 때 왜 LG엔솔 얘기 안 하는가라고 네, 하시던 분들이 계실 어제 것 또 같아요. 실적도 예. 저는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이럴 의미가 있죠. 됐거든요. 그래서 네. 탑픽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LG엔솔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이 돼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G엔솔의 또 하나의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시총이 크다라는 거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물을 살 때 LG엔솔을 또 시총에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지금 또 부분들이 대형 있어요. 주장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차트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차트상 이게 좀 유진투자증권 차트가 좀 일부 좀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양봉이거든요. 이게 큰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들이 계속해서 솟는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거래량들을 놓고 본다라면 탑픽으로서는 LG엔솔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조금 오늘 특히 또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격이라도 충분히 공략해볼 만할까요? 일단 따라가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한 10,000원 정도 빠지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오네. 예, 뭐 오늘 내일 정도 한 37만 원 부근에서 저는 오늘 38만 3천 원이니까 네. 37만 원 부근에서의 공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42만 원 정도 네. 잡아보고 손절가는 37만 원인데 제가 볼 때 목표가 선정이 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42만 원 정도면 뭐 들어가서 뭐 한 10% 먹자라는 거야? 라는 거지만
그 10%가 오면 그때 가서 팔자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이 긍정적이면 더 끌고 가는 거고 최소한 10%는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42만 원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그 정도 먹고 나올 정도가 될지에 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테스트를 그래서,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2만 원 정도라면 뭐 테스트해볼 구간은 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략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2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최근에 LG 엔솔이 거래량도 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주가가 장대 양봉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한 42만 원대까지는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가서 추세가 계속 좋고 좋은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뭐 추가적으로 더 실어도 되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추세가 꺾인다 하면 거기에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주셨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잘 한번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 테마인 섹터 가보겠습니다. 차 소장님이 공개해 주신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요즘에 로봇이 뭐 워낙 뜨겁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로봇주를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최근에 뭐 반도체, AI 이런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로봇으로 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뭐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뭐 논외로 치겠습니다. 반도체는 상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후에 인공지능과 맞물리면서 로봇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정책적인 수혜죠. 우리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4.5시간 그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죠. 4.5일 4.5일, 근무 주 4.5일. 근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미 차트가 바닥에서 그 전체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정 전략을 이용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가져도 될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새 로봇주가 전반적인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 주도 업종 중에 하나로 자꾸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은 아니지만 최근에 추세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로봇주를 하나 정도, 한두 개 중 하나 정도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소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대 후반에서 3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뚜렷한 뉴스가 없어요. 이 뉴스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로봇 ETF가 최근에 자금이 급속도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로봇 ETF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 부분 포함됐을 많이 것으로 들어가겠죠. 보고요. ETF로 자금이 쏠린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자동화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화 로봇 시스템으로 뭐 갖추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도 함께 가질 수밖에 없겠고 또 대장주를 사는 그런 패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 계열의 로봇주도 좋지만 사실 요즘 뜨거운 것은 물론 뭐 다 연결해보면 대기업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죠. 중소형 로봇주들이 잘 간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좀 한번 골라보세요. 시메스를 한번 좀 시메스.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메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 차트를 놓고 보면 2만 원짜리가 3만 원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50% 왔습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핵심 제약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자다라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뭐 다 아시는 그렇죠.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 지금 이제 우리가 한 50% 정도 올라가서 오늘 좀 운봉이 나오기 때문에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장이 다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거래량들을 놓고 볼 때 네. 우리가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 날 장대 거래량들이 나타난 상태에서 물량을 좀 받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CMS 같은 경우 내일이나 모레 조정을 받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적극 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잘 이용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수가는 33,000원 이하. 지금 현재 아까보다 더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만 구간에서라면 전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아까 제시했는데 조금 내려오지만 3만 원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3만 원 정도 손절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MS까지 로봇 제어기 쪽에 또 강자인 CMS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가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로봇주들도 요즘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로봇주들을 하나 정도는 포트에 편입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로봇주까지 한번 투자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 추가 관세와 히토류 통제로 치달은 미중 갈등이 일단 확전을 멈추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베센트 장관은 13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1월 1일 전에는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그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자유세계 전체에 공급망을 겨눈 것이라며 유럽, 인도 등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논의에 열려 있다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진 협상을 통한 돌파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이뤄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를 직접 중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의 중재로 마련된 가자 평화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라 우려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CC 이집트 대통령 등과 함께 가자지구의 평화 구상을 담은 20개의 항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 주요국 정상 등 30여 명이 참석해 휴전 지지를 표명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불참했으며 이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이요,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낙폭이 2%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이 6% 빠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3.8%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금 중국의 상무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슈퍼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해운업 조사에 반격하는 카드로 중국이 우리나라 하나오션의 자회사,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가 좋았는데 분위기 자체는 좋았는데 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결국에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오션이 지금 7% 넘게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조선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다른 업체들도 방산주들도 지금 흔들리네요. 방산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방원 이쪽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2% 넘게 낙폭이 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네요. 악재가 오늘 좀 나왔네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목들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너무나 좋은, 진짜 뭐 여기 써 있는 만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원님 지금 갑자기 그렇죠. 중국이 갑자기 또 어깃장을 놨네요. 네. 조선주들의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일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을 경계하고 미국 쪽에 경도되는 어떤 관세 협상이 그렇죠.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있었습니다. 약간의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나름대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한한령과 관련된 엔터라든가 이런 쪽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오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제재를 가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자칫 한미 간의 미중 간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불똥이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좋지 않네요. 이러한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긴장은 좀 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일순간에 이렇게 흔들린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같이 뭐 급락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이거 쫓아가면서까지 매도하는 그런 거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한 템포 늦춰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더 보여줄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앵커께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린다면 결국 잠정치 발표가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16%까지 개선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물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쫓아가려면 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달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그러한 그 파운드리의 적자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 또 HBM과 관련된 그런 코멘트 그리고 이제 과연 레거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디램 쪽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흔들린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요. 다른 여타 IT 소부장 쪽들도 흔들리지만 저는 이 자리가 무슨 뭐 세론인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러운 어떠한 그 숨고르기를 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요 삼성전자의 주봉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 9만 원 근처 8만 원대 중반에서 급락한 이후에
바닥을 한번 턴해주고 급등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7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거의 한 5주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그 도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여주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결국은 기대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5주째 상승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런 다음에 오늘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주봉상에서 이 86,000원, 7,000원 라인까지의 이격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라든가 이런 최종적인 잠정치가 나올 때까지, 확정치가 나올 때까지는 네. 뭐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97,000원과 87,000원 사이에서의 어떠한 그 숨고르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여태까지 내가 뭐 10만 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홀딩하겠다라고 하셨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아이고 이거 9만 원대 중반에서도 팔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홀딩하시면서 9만 원대 중반 정도의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1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홀딩하고 신규 진입은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9만 원 이하 자리라든가 8만 원대 후반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하나오션 이야기가 좀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내의 기관과 개인은 이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과 어떤 거래와 협력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 쉬핑, 하나 필리 조선소, 하나오션 US 인터내셔널, 하나 쉬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이렇게 5개의 회사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회사들과 중국에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여서 뭐 본사인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없습니다. 결국은 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견제의 그러게요. 시그널을 네. 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의 경우에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이 물론 뭐 고부가치 쪽은 우리하고 아직 네네.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시장의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합병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국내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쫓아가기 위한, 쫓아오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들. 거기에 한국의 조선업을 건드리기보다는 미국 쪽을 타겟으로 하고 네, 있다. 미국 자회사에만 이런 쪽으로 포함되어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이 분석까지 소장님께서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로 조선을 좀 체크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에는 가온칩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역시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났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쪽들은 뭐 100%에서 200%까지 급등한 종목들도 네, 많이 있어요. 많아요. 이제 파운드리 쪽을 우리가 이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쪽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바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가온칩스. 가온칩스. 가온칩스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적이 아직은 뒷받침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그 적자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오히려 이런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바닥 그리고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를 축소시키고 있고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온칩스가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삼성 파운드리에
공식 디자인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앞당겨서 반영을 해준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1차적인 반등을 주었고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이제 나는 돌파할래라는 사인을 주었던 모습이고요. 그런 이후에 5만 원대 이상에서 계속 지지 공방을 보였던 그러한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도를 한다라면 위험 관리를 한다 그러면 5만 원에서 5만 1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당연히 이렇게 62,800원까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시면요. 딱 어떠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바로 마주보기 쌍봉이라는 그런 어떤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결국은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올해 2월 달이었었죠. 61,500원의 고점에서 급격한 가격과 기간 조정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또 지난 2월 달의 고점을 놓고 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다음 단계까지 충분히 전진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56,000원, 7,000원 내외 지금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려 날아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겠고 1차로는 뭐 7만 원 바로 넘어가면 좋지만 네. 6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가온칩스 단기적으로 또 매매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운드리 쪽도 삼성전자의 이 손실, 영업 손실이 많이 줄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들인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투자도 하게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 애플 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투자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생산 많아지겠죠. 가온칩스도 여기에 따른 수혜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가온칩스 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현대무벡스. 자, 로봇주들도 최근에 잘 가고 있죠.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막 보여주는데 현대무벡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대표적으로 사실은 현대엘리베이터 자회사 아닙니까? 네네. 현대엘리베이터 하면은 현대가의 며느리였던 현정은 회장. 참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현대건설도 뺏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와징 상담을 했던 네네. 그러한 그 여성 기업인이다. 이 현대무벡스를 상당히 그동안 많이 잘 키웠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과 또 흑자 기조를 네네.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AI와 로봇을 결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특화했다라는 거. 네네. 거기에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를 해서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판이 깔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그 판이 깔렸다라는 게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결국 로봇화되고 있는 데 있어서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 이송을 비롯해서 이 겐트리 로봇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한 대형 제조 기업들로부터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네. 아주 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화장품 쪽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뭐 타이어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본다라면 현대무벡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이미 뭐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근데 다만 주가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네. 자 이렇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잠잠해 있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더라도 쫓아가서 추격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난 9월 12일 날 10,000원을 넘어갔고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20일 선과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횡보해 주면서 21일 선에서의 지지 공방을 보이고 오늘 거래가 다시 실려주면서 급등의 패턴으로 새로운 또 고점을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리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이제는 또 한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뭐 9,500, 500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재차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일부는 뭐 이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네. 신규 진입을 했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더 홀딩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무벡스 신고가 행진에 우리도 한번 올라타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종목들 골라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시장의 분위기도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흔들리는데 장 마칠 때까지 저희 데일리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